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예선테크가 정답이어서 소문가는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세요. LG전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LG전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네. 예선테크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아마 뉴스에서 이제 LG가 캐딜락 쪽에 이제 납품한다라고 나와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LG전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LG가 아니라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뭐 POLED를 만들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부터 벤츠에 또 이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캐딜락까지 납품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갖고 뭐 또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GM 이런 쪽에도 계속 납품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OLED를 탑재한다라면 거기에 맞춰갖고 OLED 접착제인 예선테크 역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을 갖고 와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잠깐이나마 올라갔었는데 LG의 이제 광저우 공장이 가동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본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선에 대해서 밟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기업이 스펙주였다가 스펙 기업이 또 이제 예선테크를 합병 인수하면서 예선테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조금 약간 차트가 이상한 종목이지만 지금 이제 주봉상 20선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구간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인 2,6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전고점 3,5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예선테크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사실 정부에서 10개나 돼요. 그쵸, 10개 되는데 우리는 꼭 봐야 될 게 딱 몇 개 안 됩니다. 뭘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번에 정부에서 10가지 10대 규제 혁신을 정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던 것들, 이 기술은 위험해 또는 이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신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이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혁신을 하는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줄기세포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 인공지능이었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데이터 3법이라는 인공지능 법이 풀리면서 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공지능, 미래차, 그리고 모빌리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 미래차와 그리고 모빌리티를 합쳐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자율주행차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밀고 있고 정부의 규제를 타파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곧 들어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GV80이라는 현대차가 나왔는데 그 GV80에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 레벨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는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건데 레벨 3부터는 차량이 알아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차량이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지금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혁신이 나온다 한다면은 자율주행 레벨 3가 아니라 4, 5까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중심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기술이 나오면은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데도
또 잘 모르겠어요. 이거 ADAS 꼭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는데 이제 네. 혹시 앵커님은 운전 잘하세요? 저 운전 또 한 손으로 하죠. 아, 운전하십니까? 베스트 드라이버. 아, 네. 사실상 이제 운전을 할 때 네. 지금 현재 차에도 들어가는 기능인데 바로 ADAS라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맞아, 기억나요. 네, 우리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해주고 또는 악천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을 해주는 시스템이 ADAS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ADAS 시스템이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벌써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2조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 게 ADAS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 규모인데 그 이 ADAS의 가장 주된 기능이 뭐냐 한다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긴급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시스템도 ADAS 중 하나고요. 신기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리가 이 자동차 이 옆에 이 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졸음- 삑삑삑삑거려요. 그죠. 졸음 운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정말 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탈하지 않게끔 선을 잡아주는 기능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시겠죠?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ASCC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굳이 엑셀을 밟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밟고 있는 속도로 가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주는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습관대로 차를 운전해주는 기능, 바로 이 기능들이 ADAS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앞차와의 거리와 여러 가지 모두를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제가 오늘 공개하는 기업이고 이 32조 규모의 ADAS 시스템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람수 전문가님, 저는 사실은 종목 맞추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 우리 마라스 네. 전문가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네. 설명을 아주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오게 또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전문 용어들도 나오고 하는데 다 아시죠? 네, 그럼요. 알죠. 예. 그리고 뭐 일단은 핵심은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단 포착을 네. 했기 때문에 종목은 일단 뭐 2개가 나왔습니다. 예, 오, 2개가 나왔고 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산업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왜요? 사실 알다시피 우버라든지 아니면 모비라이 같은 이런 세계적인 네. 기업들이 사실 하지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그대로 받아서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도에 좀 가까운 종목은 사실 만도인데 만도? 만도를 갖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이런 뭐 긴급제동 솔루션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좀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대성엘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과거에 이런 뭐 좀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는 대성엘텍이 항상 제일 주가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대성엘텍이라는 종목을 혹시나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은 장기 평선 121선에 대한 지지 구간을 조금씩 계속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장기 평선 121선 구간대를 지금 좀 지지받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만 이제 뭐 재료라든지 이슈들 이런 뭐 정부 정책들이 조금 반영만 된다라면 앞전에 이렇게 또 주가가 급등했었던 구간만큼 충분히 뭐 한 차례 정도의 단기 시세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구간도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또 이 앞전에 음봉의 윗꼬리가 달린 구간이 있습니다. 115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단기 수익을 좀 노리시고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대성엘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힌트가 하나 더 남아 있죠.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레벨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5까지 있다고 하셨나요? 그 네, 중에 맞습니다. 이제 그럼 3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자율주행은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와 함께 민간 기업에서는 자율주행에 6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024년도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인프라, 자율주행이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고 2027년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완전한 세계 최초 상용화를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지금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레벨 3입니다. 자율주행 0부터 2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3부터는 자율주행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레벨 3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높은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 레벨 3 자동차 판매를 허가를 해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대차에서 GV80이라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의 이 자율주행 그리고 SUV 버전 자동차가 나와주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거의 10일 만에 2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2만 대가 판매되면서 엄청난 지금 인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GV80이 레벨 3가 나오게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레벨 4, 5까지 충분히 이번에 규제 혁신으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럼 자율주행은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막 발전되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인 ADA 시스템을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번 자율주행 정책 수혜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